여기 한국 노인은 미친 거냐고 소리 지르는 영국 특수부대 출신 남성이 있습니다. 이 영국 남성은 이 한국 노인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영국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영국 해군 특수부대에서 소령의 계급으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런던에서 살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 평생의 직업이었던 군인을 그만두었어요. 저한테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명의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저는 군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두 딸과 같이 놀아준 적도 없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기에 사실 두 딸과는 굉장히 어색한 관계예요. 두 딸이 어릴 때부터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팠고 이제라도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두 딸우리의 군인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군인 생활을 하면 앞으로도 두 딸과 거리감이 있는 무심한 아빠가 될 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딸이 혹시나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을 그만두고 두 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의 첫째 딸의 이름은 릴리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올리비아예요. 릴리는 현재 대학교 졸업반에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매일 바쁘고 항상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더라고요. 릴리랑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둘째 딸인 올리비아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했기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비아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올리비아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올리비아가 집에 와서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면서 혼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비아에게 너는 뭐를 보고 그렇게 귀엽다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한국의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 방탄소년단의 멤버 한 명이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아시아 국가의 가수를 좋아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 올리비아와 친해지기 위해서 한국의 가수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기사들을 읽어보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군인으로 지내면서 사실 신문도 잘 읽지 않았고 외부의 소식에 대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도 영국에서 인기가 엄청나며 한국의 화장품 등 한국의 모든 것들이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가수가 영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전부 다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제 딸 올리비아가 한국을 괜히 좋아한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영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국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올리비아에게 나도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제가 공부한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 아이돌 가수들을 나열하면서 올리비아와 대화하기 위해 애썼고 올리비아도 아빠가 어떻게 한국 드라마랑 아이돌을 아냐면서 엄청 신나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주제로 올리비아와 이야기하면서 올리비아와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고 물론 제 생각이지만 조금이나마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가 저한테 런던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올리비아가 저한테 어디 가자고 한 게 처음이었기에 저는 너무 기뻤고 저는 당연히 올리비아 너가 어디를 가자고 하든 나는 같이 갈 거라고 이야기하며 저희는 런던의 한국 식당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올리비아가 저한테 일단 한국의 핫도그를 먼저 먹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핫도그가 다 똑같은 핫도그지 한국의 핫도그는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사랑스러운 딸인 올리비아가 이야기했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핫도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마이갓 핫도그 가게에 정말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영국 안에서도 저렇게 줄을 서서 먹는 식당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의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리비아가 저한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는데 올리비아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거를 보고 자기가 지금껏 본 것 중에 줄이 제일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많을 때는 얼마나 많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저 사람들의 숫자보다 2배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고
저희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줄에 행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저희들의 순서가 다가왔는데 올리비아가 포테이토 핫도그가 맛있다면서 이 메뉴를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포테이토 핫도그를 주문하고 마침내 포테이토 핫도그를 맛보게 되었는데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먹은 핫도그랑 차원이 다른 맛인 거예요. 포테이토와 핫도그의 조합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비아한테 이 핫도그는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하니 올리비아는 한국 음식은 원래 다 맛있다고 다른 음식들도 먹어보면 놀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핫도그를 먹었고 올리비아가 한국은 분식 음식이라는 것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분식을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한국의 분식점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마이갓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가수들과 드라마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건 알았지만 한국의 음식이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가는 한국의 음식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줄 서 있던 핫도그 음식점과 지금 줄 서 있는 분식점을 보고 나서 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시아의 음식을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한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분식점에 들어가기 위해 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긴 시간 기다렸고 마침내 저희의 차례가 되어서 한국 분식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올리비아가 한국의 떡볶이와 김밥이 인기가 많다고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고 마침내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떡볶이를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빨간 음식을 먹는다고? 많이 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는 게 좀 많이 망설여졌는데 올리비아가 먹어보라고 하기에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맵지도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이라는 음식도 어떤 맛일지 궁금증이 들어서 김밥도 먹어봤는데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전에 일본의 스시를 먹어봤었는데 일본의 스시와 비슷한 맛이 아닐까 했는데 한국의 김밥이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왜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줄 서서 먹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도 제가 한국의 음식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잘 먹으니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의 음식은 다 맛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식당에서의 식사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올리비아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리비아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학교 학기가 끝나면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아빠가 나랑 한국 여행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올리비아와 여행을 떠난다니 너무 기뻤지만 아시아의 나라에 여행을 간다는 게 저에게는 많이 낯설었기에 조금은 망설여졌고 한국이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해도 아시아 국가이고 영국보다 많이 낙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희 딸 올리비아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달 뒤에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영국의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한국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낙후된 곳이랑은 거리가 멀더라고요. 여러 가지 화려한 시설물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로봇들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올리비아도 한국을 인터넷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공항을 나와서 한국의 공항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빠르기까지 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와이파이였음에도 제가 영국에서 사용했던 와이파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조금 놀라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문화적으로만 많이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발전한 나라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공항버스에 내려서 저희가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고 호텔에 짐들을 내려두고 저희는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올리비아가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거리를 그냥 목적지 없이 걸어보고 싶다고 하기에 저희는 그렇게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명동의 길거리를 구경하는데 정말 수많은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영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하다가
올리비아가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싶다고 하기에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본 화장품 가게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안 파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한국의 화장품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음료, 한국의 다양한 술까지 팔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제품들을 구경했고 올리비아는 사고 싶은 한국 화장품들이 많다면서 열심히 쇼핑했어요. 그러다가 올리비아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는 다 샀다고 하기에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올리비아가 화장품 사는데 400달러나 쓴 거예요. 그래서 올리비아에게 이건 좀 과하게 산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올리비아는 이곳에서는 다 저 정도는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다 기본적으로 쇼핑백을 2개씩은 들고 가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한국의 화장품 가게를 나왔고 저희는 또 다시 명동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총 모양이 그려져 있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보니 실탄을 사용해서 사격하는 사격장이었어요. 저는 영국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사격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의 사격 실력을 올리비아에게 뽐내고 싶어서 올리비아에게 사격장을 가자고 했어요. 올리비아가 자기는 무섭다고 들어가기 망설여진다고 했는데 제가 사격장은 별거 없다고 그냥 연습만 하는 곳이라고 잘 이야기해서 올리비아와 저는 사격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격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저는 사격을 하기 전에 사격장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는데 사격장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사격장 직원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사격장 직원이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가 저와 사격 대결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웃냐고 사격장 직원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고 사격 연습을 매일매일 해왔기 때문에 저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고 내기할 거면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사격장 직원한테 이야기했고 사격장 직원은 한국인 할아버지한테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국인 할아버지가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격장 직원이 하는 말이 저 할아버지도 한국 군인 출신이라고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모두들 사격을 잘한다고 웃은 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할아버지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할아버지의 사격 내기에 응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내기 상품은 어떤 걸로 할 거냐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 지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에게 제가 군대에서 긴 시간 갈고 닦은 저희 사격 실력을 마음껏 뽐내서 제가 멋진 아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격 내기를 하기로 했고 사격 내기의 룰은 10발 사격해서 10점을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2명 다 10점을 다 맞췄을 경우에 누가 더 정중앙에 명중했냐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는 사격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부터 사격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고 그냥 10점만 다 맞추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10점에 명중해 나갔고 결국 10발 전부 10점에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게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 할아버지를 보고 내 실력 봤냐고 무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할아버지는 아무런 동요도 없더라고요. 마침내 한국인 할아버지의 사격이 시작되었는데 한 발 한 발 사격하는데 계속 10점에 명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격을 좀 하시는구나 생각했고 그런데 10발은 다 못 맞추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발을 다 사격했는데 오마이갓 한국인 할아버지가 10발 다 10점에 명중시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많이 든 할아버지가 저렇게 사격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더 정중앙에 맞추었는지 판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할아버지는 모든 총알을 오차없이 다 정중앙에 명중시켰고 저는 한 발이 정중앙에서 약간 벗어났던 겁니다. 아니 특수부대에서 근무할 때도 저렇게 모든 총알을 정중앙에 명중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인 할아버지가 저런 사격 실력을 갖췄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한국인은 할아버지도 다 이 정도 쏜다면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저는 사격 내기에 지게 되었고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충격이 컸지만
한국인 할아버지의 사격 실력은 다른 특수부대원이 와도 이긴다고 장담 못할 정도로 정교했기 때문에 저는 사격 내기의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올리비아에게는 살짝 부끄러웠지만 저 할아버지가 대단한 거라고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머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격이 모두 끝이 나고 할아버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저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격장 직원도 함께 식당에 가자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저희는 한국의 삼겹살이라는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돼지고기 구이는 여러 번 먹어봤는데 삼겹살이라는 부위의 구이는 처음 먹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어본 어느 돼지고기 구이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한국인 할아버지가 한국인들은 돼지고기랑 야채랑 쌈을 싸서 같이 먹는다고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저와 올리비아는 야채랑 돼지고기랑 쌈을 싸서 먹었는데 사실 먹기 전에는 이게 맛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삼겹살 소스인 쌈장이라는 것도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어요. 주위에 저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었는데 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을 여러 번 먹어보고 느낀 건데 어느 나라 사람이 먹어도 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 할아버지와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올리비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 여행을 오기 전에 한국에 어디를 갈지 뭐를 먹을지 하나하나 계획을 다 세워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리비아가 데려가는 곳을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한국의 이곳저곳 여행을 했는데 한국의 음식들은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다 정말 맛있었고 한국의 길거리 구경하는 거나 한국의 도시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여행까지 경험하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한국의 여행을 끝마치고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왔고 저도 올리비아 못지않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최근에는 매일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올리비아와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의 음식을 먹는답니다. 올리비아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을 잘 몰랐다던 영국 군인 출신 남성은 한국을 좋아하는 딸 때문에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니 한국인인 게 참 뿌듯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